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먼저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누실 비상위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죠. 김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큰언니입니다. 임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팍다식한 동네 아저씨죠. 이상호 박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 아저씨 참 힘드네요. 그렇죠? 아저씨가 계속 적응이 안 예, 되셔가지고. 계속 적응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효자손입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효자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계속 아저씨냐고요. 아저씨가 가장 좋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도 자식들.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요? 네. 그럼 너무 많이 가는데 지금. 자팍다식한 할아버지. 아, 그건 안 됩니다.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오늘도 비상대책회의에 이렇게 소집이 되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 본격적인 논의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재활용 쓰레기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겁이 나요. 겁이요? 우리 집 현관문을 딱 나서면 한 10m 앞에 그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이 있는데 한 번씩 눈길이 갈 때마다 그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치워지고 쌓여지고 야,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야, 내가 덤으로 사는데 저게 어느 날 비워지지 않고 그대로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납니다. 이게 그 재활용 쓰레기라는 말이 이게 사실 조금만 의미를 갖고 생각해보면 이게 모순 명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재활용되면 쓰레기가 아닌 거고 또 쓰레기라면 사실 재활용할 수 없는 건데 네. 이게 재활용 쓰레기란 말을 이렇게 붙여놓고 나니까 말이 되게 이상해지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리수거는 되게 잘해요, 사람들이. 근데 왠지 이게 재활용된 걸 쓰고 싶진 않은, 왜냐면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재활용 쓰레기라는 게 버리기는 잘하지만 사실은 활용될까라는 생각을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름부터 예. 바꿔야겠네요. 재활용 근데 쓰레기가 아니라. 그거는 쓰레기를 분리는 하잖아요. 그 뒤에 이 분리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냄새부터 떠오르는데요. 그 도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이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죠. 이 비닐, PT병 할 것 없이 한 군데다 모아놓고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아, 저걸 태워도 될까 싶다가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여쭤보면 괜찮아, 이거 다 태워버리면 돼. 절대 그러면 네. 안 되지만. 네. 요새 그러니까 태우는데 별로 없을 텐데. 아직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기 경북 북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괜찮다고 태워도 된다고 심지어는 그 캔을 태우고 나면 아, 예, 까맣게 돼가지고. 예, 예.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아, 이 재활용 쓰레기 하면 그 모습이 떠올라서 예, 냄새가 역한 냄새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플라스틱 태우거나 캔 태우면 그 냄새가 옆에 있기 힘들 정도로 나잖아요. 그 끔찍한. 명절날 되면은 이렇게 뭐랄까 선물 박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과대 포장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재활용 쓰레기 하면은 명절이 좀 많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 아이스박스나 뭐 사과 상자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엔 수거가 안 되고 명절이 연휴 끝난 다음에 이거 수거를 해가면은 좀 깨끗해지는데 한 2, 3일 동안 그 쌓여 있는 걸 보면 그 김성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겁이 나죠. 맞아요. 우리가 저러다가 쓰레기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네, 되죠. 요즘에 뭐 과대 포장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포장이 내용물은 요만큼인데 포장은 이만큼이잖아요. 쓰레기가 많이 예. 나오는 것 같아요. 택배 산업이 발달하면서 포장이 과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박스부터 안에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까지 이 포장이 뭐 3단, 4단으로 예.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인식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포장을 예쁘게 하면 뭔가 선물 받은 느낌이 나고 좋은 선물인 것 같잖아요. 그런 인식을 좀 바꿔서 포장을 좀 없어도 마음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내용에서 그런 걸 좀 맞아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논의할 주제가 바로 재활용 쓰레기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동을 멈춘 의성의 폐기물 처리장에 산처럼 쌓인 쓰레기 7만 톤이 사실상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성군 단밀면 마을 들판 한가운데 쓰레기산이 우뚝 솟았습니다. 이 분진이 나가지고 그죠. 맑은 날은 비닐하우스를 하는 이 주변의 농가들은 저 햇빛이 투하가 돼야 되는데 햇빛이 전혀 투하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 행정처분이 반복해서 나가지만 그 업체 쪽에서는 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고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는 것만 들어왔고 나가는 거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은 이 쓰레기에 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생깁니다. 그럼 이 침출수가 도랑을 타고 저기 낙동강 본류에 7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이제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 환경 모니터링과 환경 영향 조사를. 네,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의성에 산처럼 쌓인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임 의원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의성 쓰레기 산에 대해서 어떤 결단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보셨죠, 다들?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가보셨어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이게 흔히 하는 말 있죠.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는데 저는 화면으로만 봤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게 쭉 퍼져 있는 한 계곡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쓰레기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쓰레기도 투표를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뜻인가요? 지방자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지방자치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배출하는 건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수도권이나 공업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니네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너희가 그것도 그로 인한 피해도 니네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가장 분노할 때는요. 내가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쓰레기산을 올라가면서 이 중에 내가 버린 것도 무언가가 이게 여기 포함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버린 것에 대해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는 해나겠지만 우리가 버리지 않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두고서 우리 보고 해결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쓰레기 문제도 각 지역에서 스스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화면으로. 네. 임 의원님 이렇게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대신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형편이 틀리고 다 틀려서 어쨌든 중앙에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각 지역 예를 들자면 시군 단위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또 한계점들이 있지 싶어요. 결국은 이게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업체의 어떤
기업 윤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뭐 어느 특정 업체가 부도덕해서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거기다 쌓아뒀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실제로 쓰레기가 땅값도 싸고 그래서 그 시설을 그곳에 갖다 놨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낼 인구가 적고 이런 지방 소도시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의성 그래서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이게 왜냐하면 예. 의성 시민들이 배출한 것만 사실 치워달라고 하면 뭐 밟고 나서 자기가 치워도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님비 현상 흔히 예.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 되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혀 그런 어떤 자기가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도 전혀 그 쓰레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실은 뭐 대도시라든지 일정 정도의 어떤 그 도시 구조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생각들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죠. 문제의식도 없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임 의원님이 지역구가 또 의성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민감하게 보실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면요 냄새가 네.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쓰레기 산이잖아요. 이 폐기물 처리장이 처음에 인허가가 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성이 된 건가요? 이게 2008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폐목재하고 폐합성 수지를 수거해서 파쇄해가지고 공장의 연료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났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허용되는 보관량을 보면은 1,000톤에서 한 200톤 가량 정도, 그러니까 중간 처리하고 종합 처리하고 합쳐서 200톤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창고가 있어요. 지붕이 있는. 네네. 그 창고가 원래 보관하는 창고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개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 넓은 밭에 오두막 같은 형태로 주변을 쓰레기가 다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은 이 의성군에서 확인하기로는 한 74,000톤 가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74,000톤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폐기물이 처리가 될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군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74,000톤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업자한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거기 가보면 74,000톤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10만 톤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74,000톤이고 그 외의 양은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처리를 해서 공장에 연료를 쓰자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네. 그대로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정 그 심판과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들어올 때는 쓰레기를 어느 적정량 들어와서 이걸 네. 공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거였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공장의 연료는 쓰지 않고 계속 쓰레기만 받으니까 쓰레기 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4년 6월 달에요.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영업 정지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행정기관에서 처음에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래갖고서 이게 업체 측에서 심판을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고 다시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를 하고 요게 처리되는 기간이 딱 1년 걸려요. 2014년도에 제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이게 결론이 나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갖다가 쌓아놔요.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요것에 대해서도 또 1년의 시간을 걸리는 동안에 소송 걸고 항소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죠. 그때 그럼 과태료를 내고 네. 또 똑같은 문제가 그렇죠. 또한 반복되니까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업체 대표가 바뀌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계약서를 보면은요, 운반비가 1톤당 20만 원, 그리고 처리비가 1톤당 6만 원을 계산을 해요. 네. 그러면
1톤 처리하는데 합치면 26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보통 싣고 올 때는 1톤 차량으로 싣고 오는 게 아니고 25톤 차량으로 싣고 오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확인하는 대로 이거를 한 7만 3천 톤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25톤 차량으로 하면 2,960대 분량. 2,960대를 우리가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의원님 계산하시게요?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계산을 하면은요 이게 한참 두들겨야 돼. 192억 4천만 원이에요. 192억이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7만 3천 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면서 또 동시에 뭘 하고 있냐 하면 측량을 요청했어요. 이게 이 부피가 얼마가 되는가.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될까. 그래서 한 10만 톤이 넘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10만 톤을 25톤 차량으로 나누면 4,000대. 4,000대를 그 한 대당 그러니까 25톤으로 해서 계산하면 650만 원이거든요. 650만 원 계산하면요. 260억 원이에요. 그 쓰레기가 거기 쌓여 있다는 거는 누군가 260억 원어치는 뭐 그 이하라 하더라도 수백억 원어치를 누군가는 이득으로 취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해당 업체가 공시한 기업 정보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분명 신고하지 않은 거는 빠져 있겠죠. 그런데 순이익이 연 10억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반을 하고 쌓아놓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수익이 이 정도 났다는 거는 신고하지 않은 쓰레기까지 더하면 직원이 10명이 채 일하지 않는 곳에서 10억이 넘는 이익을 매년 이 업자가 봤다는 거죠. 여기가 2016년도에 불이 한 번 났었어요. 그전에도 불이 났었다 그러고 2016년도에도 불이 났었다 그러는데 불이 나면 돈을 버는 곳이죠. 그러니까 원래 처리가 돼버리니까. 그럼요. 싣고 올 때 네. 25톤 차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서대로 하면은 25톤 차량에 650만 원이에요. 한 대 들어올 때. 그러면 이걸 다시 분쇄를 하고 가공을 해서 어딘가로 보낼 때 비용을 이 사람들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요. 그럼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정말로 이렇게 뭐 정부 정책이나 행정을 잘 모른다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행정 조치들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넘어졌을 때는 이게 정말 답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건지 이게 정말 이상한 문제. 그 일반인의 눈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해가 거죠. 충분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일반 상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행정처벌을 하게 되면 그게 승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불법을 해서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전에 하던 영업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맹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업체가 중간에 이렇게 사업자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면 알죠. 아, 이 사업을 받아서 정상대로 운영을 해서 이 사업장이 이익을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미 가득 쌓여 있는 그 사업장을 인수하겠다는 건 이 사람도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인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은 걸 네. 그대로 인수한다는 건 앞으로도 이익이 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요. 이런 폐기물을 처리해서 연료로 쓰는 사업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 건지 예. 한번 말씀을 천 의원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아까 예. 저기 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좀 반박을 하자면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경북의 이 고형 폐기물 지금 문제가 된 의성의 이 폐기물 업체와 같은 그 시설 처리 기관이 경북에 4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된 의성의 업체는 합성 수지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고형 폐기물까지 만드는 것까지 동시에 등록이 돼 있어요. 수집하고 운반하고 고형 파쇄해서 만드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허가를 몇 가지를 동시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클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의성에 이런 업체가 3곳이 있습니다. 근데 안동에는 2곳밖에 없어요. 안동에 더 공장이 많고 그리고 인구도 많은데 불구하고 안동은 2곳이에요. 그리고 문경이 11곳으로 경북 북부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경이 11곳, 상주가 8곳입니다. 그 없는 곳이 영양 청송은 없더라고요. 경북 북부 지역에. 아마 운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서.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이 400곳이 넘는 곳이 경북에 있고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2,400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의성 쓰레기산에 다녀오고 나니까 현장에서 만난 의성군청의 한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곳이 8월부터 반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산이 쌓여가고 있을 거다. 이 쓰레기는 발생은 하는 거니까 어딘간 네. 간 거라는 말이죠. 딴 곳은 근데 가겠죠. 지금 이 얘기로 하면은 전국에 2,400곳이 있다. 예. 그런데 경북에 400곳이 있다.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왜? 6분의 1이 있는 일이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를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건 대도시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목동에도 있고요,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이렇게 제가 그때 언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꽤 여러 곳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기는 하던데 그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연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난방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는 팔아먹고 거기서 발생하는 냉각수를 가지고 그 난방용 온수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열병합 발전소의 원리인데 실제로 도시권 주변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성 같은 곳에 이쪽 골짜기에 집 몇 채, 저쪽 골짜기에 집 몇 채 있는 이런 곳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한다는 거는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경북 북부 지역에 이렇게 400곳이나 있다는 거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화가 나는 건 이건 또 다른 수도권과 이 지방을 식민지로 만든 이 그런 또 다른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리고 화가 나요. 이거는 네. 말하자면 도시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부지 매입부터.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은 어차피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하니까 사업장을 설치하기가 어렵죠. 그 자기네는 민원 있는 거 무서워하면서 왜 여기다가 하냐고.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동에는 2곳이 있고 의성에 3곳이 있잖아요. 네. 지금 두 4곳. 의원님들. 예. 4곳. 예. 네. 이게 고용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만 3곳이 있는데 이걸 보면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거는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어디 가서든 저희한테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그러니까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산업적으로 이득을 보고 기업과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없어진 거죠, 쓰레기에 있어서. 그런데 네. 안동은 왜 적은가? 이미 피드백을 한번 했어요. 한 20년 전에 건축 폐기물 이렇게 사업장이 네. 그 당시에 한 6만 톤 정도 쌓아놓은 가운데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안동시에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금으로 처리한 적이 있어요. 피드백이 다 되어 있는 20억을 들여서 네, 처리했었어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는 부도 나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결국은 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말하자면은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쓰레기들은 지정 폐기물 업체로 이렇게 반입하기도 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찍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분들도 안동에서 사업을 잘 안 하려고 안동에서는 먹튀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임 의원님의 결담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역에서만 해결을 한다면 이런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네, 네. 이제 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네. 배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를 찾아 나서야 되고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아 나서야 되면 결국은 그 경쟁력은 지방이 더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되게 비윤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사실 도시 주변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이게 제대로 활용되려면. 근데 이거는 그렇죠. 지금 경상도 북부적이나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쌓아두기 좋고 그냥 뭐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지금 자꾸 쓰레기가 그러니까요. 몰리고 제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철저히 시장 니네가 논리에 대해서 의해서 움직이는 진짜로 거죠. 열병합 발전소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아주 싸게 내지는 공짜로 그 온수를 공급하려고 할 용이었다면 거기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요.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지역구가 아무래도 의성이라서 더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 그래서 같은데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네. 그럼 이쯤에서 김성진 의원님의 결담도 한번 듣고 가죠. 제가 네. 저는 이것을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네. 일각.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아, 그럼 땅 속에 또 아니죠. 파묻었다. 오늘은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거예요. 전국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숱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성이라는 곳에서 규모가 큰 것이 하나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숨어 있는 것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또 불거지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의성의 것은 큰 빙산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걸 의성 쓰레기산에 가보고 좀 놀랬던 게 저도 산을 이렇게 삥 둘러서 다 돌아봤는데 마치 이 천막을 두고 임진왜란 때 하객진처럼 이렇게 쓰레기산이 둘러쳐져 있던데 거기서 제일 많이 보였던 게 뭐였냐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이었어요. 야, 여기에서 저 낙담보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나. 왜 이렇게 그물망이 이렇게 많을까? 진짜. 아, 그게 그물망이었구나. 예, 그물망이었어요. 난 보면서 폐그물. 이게 어디서 쓰는 그걸 건데 이게 여기 와 있지 이랬. 해안에 가면은 폐그물 어구를 수거해가지고 그 해안에 있는 어부들은 수거해가지고 그걸 팔아요. 수거해내면 수거 보상금을 받아. 근데 이걸 수거해온 업체들은 그걸 수거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런 데도 다시 넘기면서 또 말하자면은 돈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의성 쓰레기산이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문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일이 네. 이렇게까지 키워진 거잖아요. 지자체에서는 할 만큼 했다. 그때그때 조치를 내렸지만 업체에서 안 지킨 거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더 얘기를 해서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문제는 돈 때문일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도 이렇게까지 계속 날라오면 나도 처리하고 싶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군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네 번에 걸쳐서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6월 9일까지 여기가 영업이 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거기서 다시 항소를 하면 또 걸고 또 항소하면 또 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네. 날짜를 딱딱딱 맞추어서 6월 9일까지 영업이 정지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 업체가 이행 보증보험을 들어놨고 그 돈이 3억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비용은 한 국비 좀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1차 좀 지금 중간 가공된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먼저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니 양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양을 계산하려고 하니 측량을 요청해놨는데 측량해주는 곳에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측량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한 20억 일단 처리하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20억 하고. 부분은 계산상으로 어떤가 하면은 이 허가받은 데 대해서 한 2만 톤 정도 지금 현재 영업 맞아요. 정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2만 톤이 중간 네. 한 번 가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보면 파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2만 톤가량 되는데 요거는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연료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7만 4천 톤 정도, 그러니까 신고된 그 폐기물, 신고된 것만. 예, 네. 요것만 처리하는데 한 1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에서도.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처리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배극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아, 시멘트 공장에 연료로 네.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 어떤가 아셔도, 하면 예. 우리 안동시에서 안동시 공영 매립장에서 매립해 놓은 걸 이걸 자원 재순환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매립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될 때 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묻혀 있는 쓰레기를 다시 꺼내 가지고 가연성 태울 수 있는 쓰레기로 바꾸어서 이걸 반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드는 비용이 보면은 일단 이 분리하고 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분리를 다 해놨을 때 가연성이 나가는 비용이 톤당 13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이걸 누가 가지고 가느냐? 중간 처리 업체들이 가지고 가요. 이 중간 처리 업체들이 쉽게 말하면 톤당 안동시로부터 13만 원 정도의 입찰을 봐서 싣고 가서 이런 업체에다가 다시 맡기는 거예요. 네. 이 업체는 중간 처리업도 겸하고 있어요. 겸하고 네. 있죠. 아니, 근데 다 중간 하고 있는 건데. 처리업은 2017년도에 영업이 정지가 네, 됐어요. 정지됐죠. 네, 허가가 그래서 네, 네.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현재 의성에 있는 이 쓰레기산 같은 경우 거기에서 다시 선별을 해야 돼요. 거기가 선별이 완전히 다 돼 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별을 하는 과정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반출시키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그걸 다 나중에 반출시키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환경 정화하는데 토양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하수라든가 이걸 정화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의성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산출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참 답답해요. 처리는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비용 산출 자체가 안 안 될 된다니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쪽 꼴짜기에 농가가 있어요. 가서 내려가서 그 집에 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쓰레기가 그만큼 쌓인다는 게 자고 일어나니까 그만큼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갔다가 부어서 그분은 이게 높이가 올라가는 걸 매일매일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015년도부터 이게 쓰레기가 들어온다, 쌓인다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민원을 넣었더니 그 당시에 면장이, 그 지역의 면장이 아침 출근을 그쪽으로 했대요. 그래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쓰레기차가 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장이 있을 때는 쓰레기가 저 정도 아니었다. 처리 가능한 정도의 양이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한번 불나고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 지역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행정기관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만약 밤에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 차가 밤에 막 수십 대씩 들어와서 부리고 넣고 갔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이 있는 피해는 거죠. 고스란히 지금 주민분들이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냄새가 나서 못 견뎌요. 네, 답답하게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쌓이는 걸 눈에 보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쓰레기가 쌓여가는데 내 마음의 짐도 그만큼 또 갈 거고요. 이 의원님 그럼 결당 한번 들어볼까요? 의성 쓰레기산 어떤 결이 다른 이야기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쓰레기산을 이렇게 TV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건 정말 모순된 욕망의 산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철학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요 근래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던 논의들이 사실은 그 환경 철학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의 논의대로라면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그냥 어떤 그 사회 시스템과 구조와 이런 것들만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지 본능에 따라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식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또 종족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에 주어져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2차적 욕망 구조로 가면 이게 이제 결국은 1차적 욕망이 주어졌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해치는 요인으로 계속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 환경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편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정체들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 가장 선진국들이에요, 보면. 맞아요. 예, 그런 어떤 그 구조 속에서 보면 우리가 내 개인을 얼만큼 그 선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삶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여기에 논의란 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재 이제 당장 의성의 문제는 고민을 하면 뭐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근데 이걸 역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정요법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가 안 나오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적절하게 이렇게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 후자가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원래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당연히 처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꼭 앞으로 월급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마음 놓고 소비하는 구조 속에서 지금 중간에서 뭐가 났냐 하면 부도가 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향후에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처럼 사실은 나부터도 이 배출을 굉장히 줄여나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역시 박사님과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두 분이 이야기하니까 아유, 참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서 철학적으로 다가오니까. 약간 조금 철학에서 이 우리나라 헌법적으로 좀 가지고 오면 그 헌법에 보면 환경권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충돌되잖아요. 이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법률을 만드는데 근데 못지않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헌법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철학보다 헌법인가요? 쉬운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그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 있던 것도 근 한 10년 동안에 많이 중앙 정부에서 해제됐죠. 예. 정권에서 다 해제를 시켰고 그리고 반면에 환경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환경부도 상당히 약하고 그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지방 정부가 행정 처분을 내려도 행정 소송을 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헌법과 법률을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1992년도에 TV를 한참 기다리고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당시에 92년도부터 주최했던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그 콘서트에는 저 서태지와 아이들도 나오고 공일오비도 나오고 모든 인기 가수가 총출동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능력이 공감할 정말 수 있는 좋아요. 분이 저는 공감하고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92년도가 제목이 내일은 늦으리였거든요. 내일은 늦다. 30년 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015B 노래 중에 환경청 당시에 환경청 번호를 노래 제목으로 만든 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청이 결국 이 번호를 폐쇄하게 됐어요. 전화가 너무 와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가 또 이 환경 콘서트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5년 전에도 우리가 내일은 늦다.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준비가 아니라 더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 천 의원님이 정말 박사님이시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갑자기 좀 칭찬으로. 네, 정말 고민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확실한 범죄로 네. 인식이 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분명히 묻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근데 이 환경 문제는 그냥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안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윤리적 문제라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판정을 잘 안 해줬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컨대 이제 한스 요나스나 이런 어떤 그 철학자들에서 요 근래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논의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미래 세대가 가져야 될 권리를 우리가 먼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인류가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금부터는 윤리적으로 묻고 지고 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쩌면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일인데 과제일 수 있는데 이걸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에다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많은 권한을 넘겨서 말하자면은 가만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면은 이 법의 망이 느슨하고 여기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가장 뒤에는 국가가 있다는 생각. 근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거는 지나치게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과잉되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근데 따르는 지금 결국 쓰레기 처리 문제라는 거는 어쩌면은 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이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국가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아니면은 국가가 자본을 들여서 직접 시설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주면 이걸 많은 일정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전부 민에다가 100%다 맡겨놓은 거죠. 이 근데 처리한 그거는 일들을. 국가가 맡겨놓은 게 아니라 국가가 그 돈을 가진 사람한테 사업을 하라고 풀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국가가 그 하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을 벌라고 일정 부분 장려한 거죠. 그 돈 산업으로 벌라고. 맡겨놓은 거죠. 네, 산업으로 맡겨놨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니,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건가 하는 문제는 사실 국가의 판단에 있죠. 그리고 그 국가는 결국은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정도는 법으로 규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버린다고요.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개인이 누구도 사실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이게 윤리적인 문제도 제대로 판단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가 사실 이걸 법으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모순된 어떤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론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의 사정을 밝혔어요. 그 중국의 재활용 수입 중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뭐 국내 재활용 업체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 그건 다른 핑계죠. 그거는 핑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이 업체는 중국의 재활용 업체에다가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잘못했나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는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그 해당 업체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중국이 되게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쓰레기 하는 절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중국으로 계속 수출이 되었었다고 지금까지 그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중국 작년부터 우리 더 이상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수입 안 해. 라고 하면서 올해부터 아마 24개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36개 물품으로 그걸 늘려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생했던 쓰레기를 결국 어디다 다 증가시켜 왔냐 하면 우리보다 조금 못 살고 이게 보관하기 쉬운 중국으로 지금 밀어왔던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생과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걸 왜 계속 받아야 되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기들도 먹고 살만해지고 또 사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추세.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세기를 찾을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안 보내도록 해야 될 건가라는 논리적 딱 두 가지 결단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게 지금 받아줄 데가 없어요. 받아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더 이상 없어집니다. 수입 그리고 중지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받아줄 데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도 이 모이즈 먹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그 2000년 월드컵을 그때 막 할 때 한국이 월드컵 보면 막 프로 있을 때 굉장히 어두운 면모들이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베트남에서 그 한 10대 소년들이 이렇게 축구공을 만들면서 그 화공약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어떤 대가는 그 못 사는 도로 이렇게 지불해버리고 그 잘 사는 것만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게 대한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지금 대도시와 그 도농 간의 어떤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국가 간에도 보면 선진국가 어떤 그 제3세계 혹은 못 사는 국가 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개인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집단화되어 있을 때 이게 얼마큼 비윤리적인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들이 없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윤리적 문제가 아니니까 그다음부터 산업의 문제가 되고 시스템의 문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같은 문제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이 위원님의 지금 결단 모순된 욕망이다라고 해서 철학적으로 좀 바라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천용길 위원님의 결단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의성 쓰레기사는 통풍이다, 통풍. 통풍은 별일이에요. 바람 불면 아픈, 바람만 불어도 그렇죠. 아프다는 네,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이 통풍. 지금 통풍을 겪으실 것 같은 분이 우리 이 위원님. 저는 제일 겁납니다. 이게 그 사랑하는 맥주를 못 마시는 예.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요산이 체내에 축적돼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배출되지 않아서 발가락이나 이 관절이 퉁퉁 붓는 거죠. 요산이 몰려가서. 그래서 이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여기 계신 세 분들은 겪으실 나이가 되신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맥주도 안 드세요. 네. 저는 좋아요. 좋아하시나요?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근데 이 통풍이 처음부터 요산 수치가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바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맥주나 그리고 단백질, 지방류가 많은 음식을 섭취할수록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또 통풍이 더 악화가 돼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 요산 수치가 또 높아지는 거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운동하면 안 돼요. 저 아침에 열심히 운동하는데. 운동을 적당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이게 의성 쓰레기산이 통풍과 같다고 느낀 게 일단은 이만큼 산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 아무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요산이 축적이 되고 뭔가 아파오니까 그제서야 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어땠는지,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되짚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답이 운동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도 아니고 지금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 85%는 재활용을 합니다. 이게 15% 정도만 매립하고 소각하지 대부분은 이걸 재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증상을 완화시킬 거냐 이것만 남은 거죠. 완전한 완치는 없고 통풍은 결국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 쓰레기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냐. 마치 통풍이 걸렸을 때 물을 많이 마시듯이 이 쓰레기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요산이 적게 들은 이게 분해가 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통풍을 결담으로 준비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 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쓰레기 폐기물이요. 주민들도 물론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요. 환경오염도 또 심각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침출수가 나와서 땅도 오염이 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오염 정도도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정상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매립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그 허가 받을 때의 어떤 말하자면 용도와 규정을 벗어나서 해버리니까 참 이렇게 뒤에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요즘은 되도록이면 이제 위생적으로 하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매립장들은 바닥 자체를 이미 이 땅으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오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다 갖추고 또 이렇게 심한 경우 지정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는 거기 이미 지하수 공까지 뚫어서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까지 다 해요. 정상적인 데는 그런데 그럼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옆으로 파서 이렇게 지하수 거기 검사하고 이런 가면은요. 것도 여기 쉽지 않을 지금 거예요. 군에서는 그러니까 주변 사업장 부근의 그 환경 영향 조사라든가 뭐 침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히 뭔가가 나온 결과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원래 있는 창고가 보관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비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쓰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차수막을. 차수막을 쳤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거고 특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위에 쏟아진 비가 밑으로 해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가스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게 가스가 빠져나가는 공의를 좀 박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소방호수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자연발화 때 신속하게 끄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 그 쓰레기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비닐로 이렇게 지붕을 쳐놓고 밑에 이불을 깔아놨어요. 거기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베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자면서 자연 발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소방호수가 이렇게 길게 그 산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뭐 침출수 이런 조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거죠.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도로변으로 해서 침출수가 계속 나온다. 이러니 이걸 처분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계속 어쩌면 제기한 상태죠. 쓰레기를 치워대는 예산보다 그 밑에 땅을 어떤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죠? 보면은요, 그거 다 없앤다 하더라도 그 토양 오염된 거 예. 이거 정상으로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낙동강이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왜 저기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더라도 군에서 좀 권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던 게 허가 근데 조건상으로 낼 보면은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허가를 거죠. 낼 때는 선의를 믿고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침출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낙동강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 걱정되더라고요. 네. 거기 직선거리로 놓고 보면 한 500m에서 600m 직선거리는 돌아서 가면 길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긴 한데 500~600m보다는 조금 더 멀지만 어쨌든 가깝죠. 네. 네. 땅으로 스며드는 것보다는 그대로 강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빠르니까요. 그게. 예. 지금 의성 쓰레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의성 쓰레기산 결담 다 들어봤잖아요. 마무리 결말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이게 네. 아무래도 그 시스템이 아니라 원론에 대한 얘기니까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정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성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이 장치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부하들이 걸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부가 어떤 이 쓰레기 전체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일단 통풍에 걸리고 나면 이 통풍의 증상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도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배출량을 지금 급격히 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결말을 좀 내겠습니다. 네. 오늘 통풍이 귀에 아주 쏙쏙 들어가서 통풍에 대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산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할까, 뭐 축산업 정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토론회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 간에 그 총의를 모으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바로 내 문제다. 이게 내 집 앞 집마당에 떨어진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논의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의성에 있는 쓰레기산을 보고 누군가는 시설에 어쩔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업체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자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절차와 규칙을 지켰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